자, 안녕하세요. 영종중학교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즐거운 과학 시간이 되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80페이지 바로 온도와 열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온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열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 핵심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은 바로 열 에너지와 바로 열평형 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도 열심히 귀 쫑긋 세우고 선생님이 만든 이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쫓아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교과서 180페이지 본격적으로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180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와 같은 글이 또 써있네요. 자, 제목 뭐라고 써있어요? 물체를 가열하면 분자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물체에게 열을 주면 분자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분자가 뭐였어? 그쵸? 자,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알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들을 분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분자들은 특성이 있다네요. 자, 무슨 특성이 있냐? 바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얘네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자, 이런 분자들은 계속 움직이는데 이 분자들에게 열을 주면 얘네는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 따뜻한 물에 넣었던 잉크와 차가운 물에 넣었던 잉크 중에 어떤 애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지? 그쵸? 따뜻한 물에 넣었던 잉크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였죠. 왜 그러냐? 바로 그 따뜻한 물에 있던 열이 분자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분자들이 열을 받으면 얘네는 활발하게 막 움직이면서 얘네가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바로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열 에너지 뜻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열 에너지라는 것은 분자들에게 열을 가해서 이 분자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만든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에너지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에너지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보면 분자들이 운동을 해서 갖게 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 생긴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 이 열 에너지로 뭐 다른데 이용될 수 있겠죠. 자, 쉽게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 에너지가 무엇인지. 자, 예를 들어 물 분자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형편없지만 물 분자들이에요. 자, 이 물 분자들에게 아주 따뜻한 열을 가했어요. 따뜻함을 주었어. 얘네에게 따뜻함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슝슝 하면서 운동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해요. 그쵸? 왜냐? 얘네가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가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돼요. 증가를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얘네가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얘네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냈다. 그 에너지의 종류가 무엇이다? 바로 열 에너지이다. 이해 가나요? 자, 이해가 안 가면 본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한번 열평형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열평형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면서 열의 양이 같아지는 현상이 바로 열평형 상태예요. 자, 다시. 자, 뜨거운 물체, 예를 들어 뜨거운 물체가 있고 차가운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물체를 붙여놨어. 그럼 이 뜨거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얘네는 그쵸, 점점 식어가겠죠. 자, 반대로 이 차가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점점 따뜻해지겠죠. 자, 이 두 물체의 열의 양이 어떻게 돼? 열의 양이 점점 동일해지기 시작해요. 같은 온도가 된다. 그러면서 평형이 된다. 열이 평형해진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참, 지금은 18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뭐 이런 식으로 놨을 때 이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될까? 뜨거운 물은 이 차가운 물에게 열을 주게 되면서 얘는 점차 식게 되겠죠. 점차 식게 되고, 그리고 차가운 물은 어때? 이 뜨거운 물로부터 열을 막 받기 시작하니까 차가운 물은 점점 따뜻해지다가 얘네가 점점 열의 양이 동일해진다. 어떤 상태? 바로 열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자, 열평형 상태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분자운동을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분자들이 어때요? 활발하게 움직이죠.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자들이죠.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쵸? 이 열 에너지가 많은 분자들, 많이 막 움직이는 분자들이 있고, 온도가 낮은 물체들은 어때? 느릿느릿 아주 열 에너지가 부족한 분자들이 가득 하겠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물체를 붙여 놓으니까 이 온도가 높은 물체의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온도가 낮은 물체들의 분자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충돌하기 시작해요. 얘네가 맞았어. 막 충돌 당했어. 그럼 얘네 어떻게 될까? 점점 얘네도 운동하기 시작하겠죠. 얘네가 때리면서 얘네 점점 운동하기 시작한다. 얘네는 어떻게 될까? 때리고 난 후에 얘네는 점점 느려지겠죠. 점점 느려지면서 얘네의 열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얘네가 충돌하면서 얘네에게 열 에너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얘네는 점점 빨라지게 된다. 열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된다. 충돌을 당했으니까 얘네는 이거 밀리면서 막 움직이겠지. 막 움직이면서 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가 점점 얘네는 점점 에너지를 주면서 감소하게 되고 얘네는 점점 빨라지다가 동일해질 때까지 얘네는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 그 동일해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바로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열평형, 두 온도가 다른 두 물체의 온도가 점점 동일해지는, 열 에너지가 점점 동일해지는 열평형 상태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해요. 자, 183페이지 아래를 보면 이러한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체온계를 잴 때는 우리 몸의 체온을 재는 거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랑 체온계가 동일해야겠죠, 온도가. 그래서 입안이나 겨드랑이에 오랫동안 놓고 기다려야 돼. 왜냐? 체온계의 온도가 낮으니까 우리 몸에게서 열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체온계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야 돼. 우리 몸과 열평형이 될 때까지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의 온도와 동일해져야 체온을 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음료수 차갑게 할 때 어떻게 얼음을 넣죠. 얼음을 넣으면 따뜻했던 음료수가 점점 차가워지죠. 온도가 점점 열을 얼음에게 주면서 점점 차가워지는 거고, 얼음은 점점 열을 받으면서 점점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음과 음료수가 열 에너지가 동일해지기 시작하면서 열평형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바로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예예요.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어요. 자, 교과서 그 181페이지인가 180페이지 여기 한약 때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죠. 자, 따뜻한 물이 담긴 컵과 거기에 차가운 한약 봉지를 넣으면 따뜻한 물에서 한약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고, 한약은 또 얘는 점점 따뜻해 열 에너지를 받으면서 점점 따뜻해지고
이 따뜻한 물은 점점 식으면서 차가워지면서 이 둘의 온도는 동일해지면서 열평형 상태가 된다. 이것도 역시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열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본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실험을 할 건데 몇 쪽이냐? 자, 181페이지에 있는 열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본 수업 때. 자, 열평형 상태를 잘 생각하면서 이 실험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열심히 듣느라 수고했어요. 오늘 선생님 좀 버벅거렸는데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교하게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